3교시 세 번째는 보험급여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급여 의의의 원리, 보험급여의 의의, 보험급여의 원리, 보험급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급여의 의의에 있어서 보험급여는 그 산재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 산업재해가 피재 근로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문제 그리고 사회 경제적 문제로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는 보험급여 제도는 피재 근로자의 상실된 노동력을 신속하게 회복시켜서 사회에 복귀시킨과 동시에 부양가족의 생활유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이를 바탕으로 보험급여의 원리를 살펴보면 산재법에서는 민법의 손해배상에서처럼 피재 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간, 기능의 숙련도 등을 기초로 해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실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과는 달리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그 법정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정률 보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는 휴업보상과 장애보상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보상책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실상계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산재법상 보험급여 제도에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보상 책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나아가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한 금액도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지는 등 과실상계 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의 산정 원리는 재해 발생 직전에 가등 능력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동일하게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한 정률 보상 방식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급여의 목적을 보면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건강손상으로 상실 또는 감퇴된 그 가등 능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선 노동력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요양을 행하며 노동력이 회복되지 않아 가득 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급여 등의 행함으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그 현금급여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급여의 의의와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과 급여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의 의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그 보험시설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되는 현물급여를 말하는데요. 다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나 산재 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이 있다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요양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재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제4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그 다음에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급사유가 있고요. 청구자와 청구시기, 그 다음에 급여 내용이 상시되었는데요. 지급사유를 보면은 요양급여일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일 때, 휴업급여일 때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을 얘기하고, 장애급여에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시금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장애 등급 1에서 14급의 장애가 남은 때에 일시금을 지급하고요.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1급에서 7급의 장애가 남은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자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휴업급여, 장애급여 모두 청구자는 근로자고요. 그 다음에 유족급여 같은 경우는 수급권자, 유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금 수급 자격자 중 그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은 2년간 요양해도 완치되지 않고 폐질 정도가 일상급인 경우에 근로자가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병급여는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가 청구하게 되어 있고요. 업무상 사망으로 장제를 실시한 것, 돌아가셨을 때 장애비는 장제의 실행자가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급에서 12급의 장애 판정, 그 조기 직업 복귀를 위해 그 직업훈련 및 제1에서 12급 산재 장애인을 원 직장 복귀, 직장 적응 훈련 실시 또는 재활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직업재활급여가 있는데 청구자는 근로자, 사업주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그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을 보면요.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급여 범위를 보면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그 밖에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에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급여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요. 그 재요양과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그 재요양은요. 의의를 보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그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요양 요건을 보면은요.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그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그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 호전을 위해서 그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요양 요건이 되겠습니다. 재요양이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양방뿐만 아니라 그 한방 요양도 있는데요. 한방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그 상병과 한방 요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한방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은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그 다음에 요통이나 염좌,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기타 한방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 질환 등이 해당되고요. 한방 요양 방법으로는 상병 상태에 따라 한방 의료기관에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기간 중 양방과 한방 의료기관에서 각각 다른 날짜에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재보상보험제도의 그 다섯 번째 휴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휴업급여의 그 취지라고 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 요건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그 요양 중이어야 되고요. 요양에는 입원, 통원,
그 다음에 재가 요양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등의 진료 또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의적인 요양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지급 요건 두 번째로는 4일 이상의 취업 불능 기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금을 받지 못하여야 하며, 그리고 네 번째로 금액 산정 시 그 휴업 급여액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일일 평균 급여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저소득자의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그 평균 임금의 70%가 최저 보상 그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근로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요. 평균 임금의 90%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이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 휴업급여를 살펴보면요. 그 요양 중 회복 단계에 있는 근로자, 그리고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그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과 직업 복귀 촉진을 위해서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를 위한 부분 휴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보면 요양 중 취업 사업과 그리고 종사 업무 및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요. 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그 소견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령자 휴업급여를 살펴보면 소득 보전 성격으로서의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감액 지급 개선으로 취업 연령 수급자와 은퇴 연령 이후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61세부터 매년 4%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지는 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이나 그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에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급 요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그 신체의 장애가 잔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장애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상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어야 하며요. 그 지급 사유와 시기 등 내용에 있어서는 그 일시금과 연금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시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급이 4에서 14급 장애가 그 잔존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업무상 재해십니다. 그 청구 시기는 치유 후가 되겠고요. 임금의 평균 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업무상 재해가 치유된 후 장애 등급의 1급에서 7급 사이가 장애가 잔존해야 되고요. 1에서 3급까지는 연금, 4에서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그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 시기는 치유 후가 되고요. 급여 내용은 장애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의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간병급여의 취지와 적용 대상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병급여의 취지는 그 요양을 종결한 그 산재 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그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적용 대상 및 종류로는 상시 간병급여가 있고요. 수시 간병급여가 있는데요. 그 상시 간병급여라는 것은 그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애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고 다른 부위에 그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그 장애가 남았을 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시 간병급여와 그리고 수시 간병급여가 있는데 그 수시 간병급여는요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 등급 제2급이죠. 상시 간병급여는 장애 등급 제1급이었는데 수시 간병급여는 제2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았을 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과 장애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또 장애가 남았을 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유족급여와 9번째 상병보상연금의 취지, 지급 여건, 급여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번째 유족급여의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그리고 또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는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지급 요건은 그 업무상 사망이나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인데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선박이 침몰이나 전복, 멸시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와 항해 또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이며 천재지변이나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에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병보상연금의 취지가 있는데요. 그 취지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해당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지급 요건은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할 때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 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그 상병보상연금 일수가 지급 요건에 맞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재활급여와 수급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재활운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본급여에는 장애급여를 받은 근로자나 장애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가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산재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 적응 관련 훈련을 하며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나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이어 수급권의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급권 보호의 취지는요, 근로자 및 유종을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명문화함으로써 그 재근로자의 기본적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데요. 단 3년간 행사하지만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라는 게 있어서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고요. 가족에게도 위임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요. 법률상 시효라는 것이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3년간의 단기 소멸 시효를 정하고 있어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구제와 수행체계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면요. 그 관리구제라는 것은 산재보험에서 고용노동부의 장관의 위탁을 받아 그 산업재해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보면은 보험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를 하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지급,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사 관리,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 체계는 산재보험과 보험 관계, 그러니까 산재보험의 보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등 재반 의무를 이행하는 보험 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스웨덴, 독일,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재원 조달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 보험료로 마련하는데요. 보험료는 사업주 및 자영업자로부터 징수하며 2001년 산재보험료율은 1.38%입니다. 그 스웨덴의 사회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청에서 사회보험료로서 일광 징수하고 있으며 그 징수액에서 각 사회보험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각 사회보험별 예산 배정은 국회에서 하며 1993년까지 직업병과 휴업급여가 급증하여 산재 예산에 많은 적자가 발생하자 직업병과 요양결정 기준을 강화하면서 직업병과 그 휴업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관리기구는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징수는 국세청이 하고요. 보상은 국립사회보험청이라는 곳에서 관할하고 전국 21곳의 사회보험기관이 각 지역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그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피보험자 범위가 2001년 1월부터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스웨덴 국내에서 유상노동을 하는 자는 전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근로자 이외의 유상근로자, 다시 말해서 사업주, 자영업자 등은 이전에는 스웨덴 국내 거주가 산업재해보험 적용의 요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회보험법에 의해 거주 요건의 충족은 불필요해졌습니다. 그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업무상 사고 또는 그 밖에 유해한 영향에 의해 일어난 손해를 말하고요. 산업 그 급여에 있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는 사업자와 노동조합 양쪽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사업주가 각 지역의 사회보험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사회보험사무소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제자에 대한 급여에 있어서 그 현행법에서 수혜된 산재보험의 질병기간 중에 급여는 건강보험제도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휴업수당과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고요. 유족에 대한 급여는 사망사고의 경우 먼저 기초액의 30%의 장의수당이 지급되고 유족연금은 이동산재연금이나 조정산재연금 등에 의해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병급조정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산재연금이 최장 65세가 된 달까지 지급되고 소득비례 노령연금법에 의해 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된 시점에서 산업재해보상법의 산재연금은 지급이 종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1884년에 세계 최초로 산재보험을 도입한 나라죠. 현재의 제도에 근거한 법은 1996년에 만들어졌고 기본적으로 독일의 산재보험 제도는 협동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업종별, 지역별, 직종별 조합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장에서의 그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 근로자나 훈련생 등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산재보험제도의 그 추진기구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그 가족수당, 연금 등을 통합하는 징수하는 기관인 그 사회보장 가족수당 보험료 징수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보험기구의 그 전국지사가 피보험자 관리 및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그 산재보험제도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고요. 징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집단율은 그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그리고 혼합률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199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실적률은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개별 실적 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그 프랑스의 그 산재보험제도의 보상은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구분하여 통근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고 직업병은 직업병 목록에 있는 것만 보상되며 목록에 없는 질병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산재 발생 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지만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나 사업주의 명백한 고의와 관리 운영상 허용할 수 있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 유형은 그 휴업급여와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진기구는 후생성과 노동성이 통합된 후생노동성이 하고요. 일본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지만 5인 미만인 농림수산업은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징수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유형은 일반 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보험료이고 여기서 제1종 특별 가입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는 중소사용자 등 특별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제2종 특별 보험료는 자영업자와 같은 노무자 등 특별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이고 그리고 3종 특별 보험료는 해외 파견 근로자와 같은 특별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보상에 있어서 일본의 산재보험의 보상에 있어서는 통근재해를 인정하고 있고 일일 평균 임금 산정 시 휴업급여는 재해 발생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유형은 휴업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장의비 등이 존재한다고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11장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